팔라우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이 심심찮게 놀러가던 곳이죠. 하지만 직항이 끊기며 한국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그래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팔라우에서 촬영한 스냅퍼들의 산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꿈꾸는 것은 모두 있는 곳이죠. 예쁜 것, 신기한 것, 멋있는 것 넘치는 팔라우의 바다. 직항이 빨리 다시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목 뒤에 생략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바다 외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라우 여행 중에 아프거나 다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쳐서 팔라우 국립병원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친 저를 탓해야죠. 그래도 돌아와서 다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직항은 없어졌으니까 경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럭키드로우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1,000 타이완 달러 바우처를 5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호텔비가 다 붙었습니다. 저는 대만 관광 욕심은 없어서 공항 가까이 숙소를 잡았습니다. 중화항공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뷰가 좀 신기해요. 대만에 오고 가는 사람들 모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팔라우로 갑니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되게 미국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날씨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여기 바이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팔라우 중심가를 지나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적하고 아무것도 없고 좋네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리조트를 이용하진 않았고 블랙펄이라는 리부어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물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쿠지도 있고요. 카메라 스테이션도 여기저기 여러 개 너무 잘 돼 있고 식당부터가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배에 타는 날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날씨 미쳤다 이거. 근데 저 가는 날까지 계속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이빙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팔라우를 들어봤다면 한 번쯤 들어본 곳. 유명한 포인트들이죠. 좋았던 순서대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누가 뭐래도 가장 유명한 블루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집은 줄을 서야 되는 거는 물속도 예외가 없습니다. 힘겹게 빈자리를 찾아서 리프후크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맛집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람이 많은 만큼 풍요로움이 넘쳐납니다. 어종도 다양하고 정말 대규모로 몰려다닙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한두 마리씩 여기저기 퍼져 있긴 한데 상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리씨 아이돌 무리가 나타났는데 상어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지 상어들도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죠, 블루코너에서는. 그런데 다른 사이드로 들어갔던 팀의 가이드가 이건 별거 아니었다면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녀석도 있었는데 도감이랑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름값을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여행 내내 4번 정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엄청 다르기도 했습니다. 블루홀은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지만 블루코너 옆에 붙어 있어서 그냥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블루홀 입구입니다. 바로 밑에 동굴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풍경이 멋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뭔가 아쉽습니다. 구석구석 바위 밑에는 이렇게 상어들이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다이빙을 마무리하고 나면 참 부러웠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다이빙이 끝나면 술 먹고 자기보다는 해가 지고 나면 오퍼레이터가 여러 강의를 준비해 와서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팔라우 전쟁사 강의까지 해줍니다. 졸려서 잠들기 딱 좋습니다. 아침에 기상해보면 배 옆에 만타들도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타를 보러 가야겠죠? 바로 점원 채널입니다. 그 이름값답게 들어가자마자 만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타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도 다양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클리닝 스테이션에서 만타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클리닝 스테이션에서 구경하는 게 좀 지겨워질 때쯤 돼서 채널 한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허공에 온갖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거기서 안전정지를 하고 있다 보면 어디에선가 갑자기 만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피면서 이동하세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뭉뚱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라고 표현했지만 팔라우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다른 포인트들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은 시에지 코너인데요. 여기도 이런 녀석들은 그냥 발에 채입니다. 절벽 따라서 코너로 이동하던 중에 먼 바다에 뭔가 희끗희끗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외해로 좀 나아갔더니 정말 멋있지 않나요? 블루 코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 보고 싶지만 위험하겠죠? 다음에 보실 곳은 울롱 채널인데요. 채널 끝에 대규모의 양배추 산호 군락지와 솔저피쉬 무리가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대단하고 너무 장관입니다. 여긴 포인트 이름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불시에 만타 피딩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배에서 넘어지면서 인중에서 콧속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팔라우 국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진료 받고 나왔는데 약향 받아서 나왔는데 뭐 꼬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리조트 시설이 나쁘진 않은데 가격을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거의 1박에 400불, 하나로 거의 60만원에 육박하는 호텔인데 나쁘지 않다 정도에 나쁘지 않다. 팔라우의 가장 번화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쇼핑센터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팔라우 시내 중간에 보면 오버드라이브라는 스쿠버 다이빙 가게가 있는데 기념품도 같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곳은 처음 봤어요. 이런 인형들도 그냥 단순한 뭐 니모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런 캣피쉬 이런 것도 있고 페마나 크라운피쉬도 종류별로 있어요. 크라운피쉬도 종류별로 있고 이런 고비도 있고 저쪽으로는 다이빙 장비도 웬만한 거 다 있고 되게 전문적입니다. 제가 중간에 다쳐서 다이빙을 중단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서 당시에는 속이 많이 상했는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역시 팔라우 좋긴 좋더라고요. 이제 다시 가게 직항만 뚫어주시면 되겠네요.